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지난밤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이나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하면 채권 가격도 오르고 이제 주가도 오르는 걸로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교과서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 금리인 Federal Fund Rate,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그 상업은행에 이제 대출해 주는 금리죠. 그게 이제 4.2에서 4.5%로 0.25%를 내린 겁니다. 이제 최고 금리는 5.5%였으니까 지난 9월 19일 이제 처음 인하하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1%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린 거죠. 그리고 3번 연속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를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그 수급에 따라서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대로 이제 길게 보면 금리가 인하되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 금리도 내려가고 그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시장에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그날 수급이 중요한 겁니다. 그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그날 수급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거고요. 금리가 내리고 경제가 좋고 수출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원화나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 화폐의 그 구매력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날의 수급에 따라서 전혀 그 이론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왜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히려 이제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냐 하면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하여튼 많은 것을 바꾸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이거는 금리가 이제 미국 국가 부채라는 게 이제 보통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라는 게 이게 한꺼번에 6조 달러를 이제 발행한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최장 만기를 30년이라고 보고 1개월짜리도 있으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이제 골고루 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1%일 때도 발행했고 2%일 때도 발행했고 5%일 때도 발행했고 하여튼 지금은 평균 그 이자율이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그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최고 금리가 이제 5.5%였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채를 발행하면 계속 이제 그 높은 이자율을 그 미국 정부가 지불해야 되니까 최근에는 미국이 이제 단기채 위주로 이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채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만기가 되면 롤오버를 해줘야죠. 미국이 사람들은 다 천조고 미국이 돈 싸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죠. 이 단기 국채라고 해서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계속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롤오버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준은 하여튼 뭐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잘 먹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이 감세,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고 관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감세를 하면은 뭐 하여튼 그 결국은 중앙정부 재정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관세를 올리면 중앙정부 수입은 늘어나지만 이제 물가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하폭은 이제 제한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뭐 채권도 떨어졌고 주식도 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5년 말에 뭐 당초에는 한 3% 정도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3.75에서 4.0% 정도로 이제 인하폭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난밤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고요.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이벤트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날은 오히려 이제 뭐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오를 수가, 그 채권 금리도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뭐 인상할 때는 또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 리스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5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그 금융위기, 그러니까 서프라임 그 모기지 상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 1488원까지 갔었죠. 이제 지금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8월 이후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뭐 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뭐 그런 대로 잘 굴러가고 있고요. 그 수출도 잘 되고 있어서 뭐 경상수지도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거래소에서만 22.5조를 팔았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 지금 5개월째 계속 팔고 있죠. 그 전에는 샀습니다. 근데 하여튼 8월 이후에 코스피에서만 22.5조를 매도했으니까 이게 뭐 한 달에 한 4, 5조씩 계속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 환율에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수출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면서 결국 달러로 이제 다시 바꾸니까 환율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뭐 다른 종목도 또 일부 팔았지만 대부분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창 때 외국인 지분율이 56%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5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재 삼성전자 실적이 뭐 안 좋고 특히 이제 HBM 경쟁력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근에 이제 좀 고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HBM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이제 속도나 이제 연산 처리 능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이제 D램 경쟁력을 잃은 건 아닌데 이 HBM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고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 HBM이라는 게 이제 D램을 여러 층으로 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패키징 기술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가 그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고전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현재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이제 국내 기준금리는 0.5% 내려가지고 이제 3%인데 뭐 하여튼
미국 금리만 계속 인하된다면 우리도 따라서 계속 내릴 겁니다. 근데 그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가 지금 이제 1.5% 차이인데 이게 너무 벌어지면은 항상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현재 이제 국내 기준금리를 그 과감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 정도는 내려야 되는데, 예, 그 뭐 이렇게 과감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은 또 이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 금리 인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준금리는 계속 내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환율이나 금리도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는 뭐 탄핵 이슈가 더 크죠. 사실 뭐 그 내년도 예상이 지금 뭐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내년도 계획을 뭐 수립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오히려 이럴 때 사면 길게 보면은 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이럴 때 사면 뭐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